지역별의회가 하반기 원구성을 곧 준비합니다. 오늘은 부평구의회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부천을 드나드는 레미콘과 산업 차량들 때문에 주변 지역 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과 미세먼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최근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부천시와 김포시의 공약 이행률을 살펴봅니다. 의정부시가 의정부역 근처 공원에 6억 원대 화장실을 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출퇴근 시간 도로가 꽉 막혀 옴짝달싹 못하면 짜증도 나고 답답하죠. 경인고속도로에서 부천으로 빠져나오는 도로는 매일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고 위험과 함께 대기 오염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민원 25 김진재 기자입니다. 경인고속도로에서 부천으로 나오는 유일한 통로인 부천나들목. 인근에 시멘트 공장 등 산업시설이 모여있다 보니 대형 차량의 출입이 많습니다. 특히 부천나들목에서 나와 기존 도로와 합류하는 지점은 차선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상습 정체가 발생합니다. 정체 때문에 횡단보도 위에 멈춰선 차량이 부지기수, 기다리다 못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차량 정체로 인한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호소합니다. 합류되는 구간에서 차선 변경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정체도 되게 심하고 큰 차들이 많아서 작은 차들이 움직이기가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합쳐지는 구간이라 조심하시게 되고 계속 이래요. 사고도 많이 나고 레미콘차도 많이 나고. 또 이렇게 레미콘 등 대형 차량을 비롯해 수많은 차들이 정체되면서 발생하는 매연과 미세먼지도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인근 공장 시설에 더해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었고요. 상습적으로 정체가 되고 있다 보니까 엄청난 매연이 또 나타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시멘트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유해 환경들하고 또 겹쳐져서 지자체에서나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될 그 시민들과 국민들에 대한 건강과 안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 역시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의 통행량이 많다 보니 현재 도로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해결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대장신도시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부천나들목 구간도 개선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의 대문 역할을 하는 부천나들목이 고질적인 차량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가 시내버스에 이어 도시철도 골드라인에도 자동 발열 측정기를 도입했습니다. 김포시는 16일 김포 골드라인 4호역에 발열 측정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습니다. 김포 지역 업체가 개발한 자동 발열 측정기는 탑승자의 체온을 자동으로 측정하고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해 알람을 울리는 기기입니다. 김포시는 4호역 시범 운영을 통해 모든 역에 이 측정기를 확대 설치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8대 부평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2년이 다 돼갑니다. 전반기 활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나상길 부평구의회 의장과 지난 2년 동안의 소회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먼저 지난 8대 전반기 부평구의회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의정을 수행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평구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의정활동을 했다고 자부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저는 이제 평의원으로 돌아가 한 명의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의장직을 수행하면서
쌓은 경험으로 더욱 충실한 의정 활동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으로서 취임한 기간 동안 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의 생생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생활정치로서의 기초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부평이 음악과 문화가 흐르는 도시로 정착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생활 문화가 활성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평 미군기지 반환과 오염문제, 굴포천 상류 복원, 원도심 재생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합리적인 정책 대안도 제시하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수렴해서 구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수립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8대 후반기 의장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발빠르게 체험하고 느낌으로써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하여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사전 문제점을 예방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감 있는 구정질문과 행정감사로 구민들이 공감하는 민생의정 활동을 펼치는 데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 본연 후 집행부 견제와 감시를 넘어 상생을 위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행부가 성숙한 행정을 펼치도록 견인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이 높아지도록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상길 부평구의회 의장 인터뷰 보고 왔습니다. 자, 이제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 이슈가 남아있는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죠. 이재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기자, 이 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인물들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이제 부평구 의원들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부평구 의원 총원은 18명인데요. 이 중 11명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네. 당연히 민주당에서 이제 후반기 의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여러 변수와 이제 인물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거론되는 인물을 살펴보면 홍순옥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재선 의원으로 의장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앞서 이제 변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뭡니까 그 바로 변수가? 부평 갑선거구 의원들의 이제 표심입니다. 그 홍순옥 의원의 경우 부평 을 선거구 의원이에요. 네. 그런데 지난 7대 부평구의회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앞서 인터뷰에서 보신 8대 전반기 의장인 나상길 의장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부평구 을 선거구에 자리 잡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네. 이에 갑선거구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는 갑선거구에서 의장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기류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명인데 갑과 을 의원이 5대5로 동수입니다. 근데 비례 의원, 마경남 의원이 있는데 마경남 의원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구가 갑선거구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면밀히 따져보면 갑선거구 의원이 한 명 더 많은 셈인 거예요. 6대5가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표결로 갈 경우에는 갑선거구 의원들끼리 의지만 맞으면 갑선거구 의원들이 차지할 수 있는 의장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물론 변수는 있죠. 갑선거구 의원이 모두 그 어떤 이런 그 갑선거구 후보를 지지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변수는 있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이런 부분에 합의를 이룬다고 하면 갑선거구 후보가 유리하겠지요. 근데 좀 걸리는 부분이라기보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부평 갑선거구의 경우 대부분의 의원들이 초선입니다. 때문에 이제 의장 후보를 두고 이제 많은 이야기와 후보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 때문에 이제 많은 또 변수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현재 의원들 간의 논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 중으로 민주당 내에서 후보군이 압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보통은 이렇게 다수당에서 그리고 초선이 아닌 재선 이후에 의원들이 좀 후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네. 이런 말씀하신 변수의 상황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의장단과 또 상임위원장 구성하면서 어떤 갈등은 없나요? 야당인 미래통합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조금 심기
보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네. 부평구에는 의장 한석, 그리고 부의장 한석,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3석, 이렇게 총 5석이 있는데요. 네.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그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한석을 미래통합당에게 양보를 했습니다. 이번 후반기에는 그런데 부의장 한석만을 미래통합당에게 제안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부의장에는 이제 미래통합당의 이익성 의원이 이제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앞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자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상임위원장 한석이 전반기에 비해서 줄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입장을 좀 취재를 해봤더니 그 초선 의원이 다수인데 전반기에는 이들 초선 의원들이 의정 활동 경험이 적은 상황에서 상임위원장을 맡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미래통합당에게도 상임위원장 한석을 양보했다라는 이런 입장인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2년이라는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때문에 이제 초선 의원들도 충분히 상임위원장을 할 만큼의 역량을 갖췄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이제 한 의원이 말을 하기를 답답하긴 하지만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뭐 달리 뾰족한 수는 없다라고 하소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부평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해서 이제 점쳐봤는데요. 이 확정되면 또 추가적인 내용 전해주시죠. 이재필 기자였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을 점검했습니다. 민선 7기 임기가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우리 지역 성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지난 시간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에 이어서 이번에는 부천시, 김포시에 대한 평가도 살펴보도록 하죠.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120여일 동안 전국 기초단체 공약 이행 비율을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국 대비 부천과 김포의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부천은 총점 65점을 넘어서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SA 등급을 받은 곳은 72곳인데요. 그중에 부천이 한 곳이다. 이렇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60점 이상의 A 등급을 받았습니다. 60점 이상의 A 등급을 받은 기초지자체는 총 46곳이었습니다. 부천시가 2년 연속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공약들이 완료가 돼서 이렇게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부천시 공약은 77개죠. 그중에 경제 분야와 복지 분야 공약은 순조롭게 완료되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화예술회관 건립, 유치, 조성 등의 공약은 아직 추진 중으로 확인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분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부천의 경우는 주민 소통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요? 예, 시민평가단 구성이 무작위 추천 방식입니다. 이 무작위 추천 방식을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무작위 추천 방식으로 평가단을 구성했을 경우에 지금의 현재 기초단체장님에게 지난 선거 때 투표하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인구 비례로 보시면 대표성을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시민들이 공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약을 지도화해서 도식화해서 공개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아마 높은 점수를 받았던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포시 역시 A등급을 받으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B등급에서 C등급에 머물렀는데 이번에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된 결과 좀 살펴볼까요? 점진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지역이 김포시인데요. 목표 달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완료도나 주민소통도 등에서는 아직은 좀 더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또 그 신도시와 구도심이 같이 그 혼합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이런 부분들, 또 서로 간의 지역 내 갈등들이 있을 수 있는 이 요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약의 실효성과 실현 가능성을 좀 평가해보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해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공약을 달성하는 거 정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약들을 이행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기초단체들을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선거 공약은 고용계약서입니다. 주민들이 임기 4년의 단체장을
고용했고요. 그 고용한 이유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입니다. 에 따라서 이 공약 사업들을 자꾸 그 국가 정부 위탁 사업보다 후순위로 좀 두지 마시고요. 봉사자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고용받은 고용인이라고 하는 일에서 어떤 일을 우선해야지 지금 그 지역 주민의 삶이 좀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심각하게 좀 더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리 지역 민서 7기 공약 이행률 중간평가 해봤습니다. 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공원이나 전철역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중 화장실이 마련돼 있는데요. 의정부시가 의정부역 근처 공원에 억대 화장실을 짓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1호선 의정부역 인근에 위치한 역전 근린공원입니다. 의정부시는 올해 말까지 이곳에 109제곱미터 규모의 공중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원과 택시 승강장 근처에 화장실이 없어 불편하다는 시민들과 택시 기사들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시는 총 6억 원을 들여 화장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평당 1,800만 원인 셈입니다. 의정부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총 41개소. 대부분은 조립식 화장실로 조립식 화장실 한 곳을 설치하는 데 들어간 예산이 최소 4,900만 원에서 최대 7천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6억 원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화장실을 만드는 걸로 너무나 이런 집도 그렇게 안 꾸미는데 너무나 강한 것 같아요, 사실은. 화장실이 많은 거 많아요. 지하 상가도 있지, 2억 정도 있지, 많잖아.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도 생각해. 특히 해당 화장실에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됐습니다. 외벽 자재안에 설치한 LED 조명이 인조 대리석을 뚫고 바깥으로 빛을 내도록 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조명처럼 밝게 빛나는 형태입니다. 2019년 청주국제공예 비엔날레에 출품된 작품 루미넌트 하우스의 디자인입니다. 화장실이 건립되는 역전 근린공원은 다수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는 의정부시의 랜드마크이고 향후 GTX 역사가 들어서는 등 인구 수요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걸맞는 조형물 개념으로 안심 화장실과 더불어 친환경 에코 화장실로 건축물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억대 비용이 드는 역전 근린공원 화장실을 지역의 상징물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데다 화장실 치곤 들인 예산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아침 20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2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뜨거운 볕이 쏟아지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는데요.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도 있어서 더위에 강력하게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은 구름만 조금 지나고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차 오르겠는데요. 목요일 26도, 금요일에는 29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대체로 높은 구름이 지나면서 맑고 볕이 따갑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가 예상되는 만큼 외출하실 때는 햇볕을 가릴 수 있는 모자나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대부분 지역이 높은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전남 도서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도 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도 역시 맑겠고 파고는 최고 1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빨래나 세차하기에 좋겠고요. 더운 날씨에 불쾌감이 느껴질 수 있으니 실내에선 냉방기기 강하게 사용하셔야겠습니다. 또 밤에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